이스라엘이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거대한 석유 시장에서 작은 물고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현재 이웃 국가인 이집트와 요르단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얼마나 광범위한가요? 그리고 이것이 수년 동안 국가들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지역적으로는 특히 요르단과 이집트에게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도 그렇습니다. 에너지, 특히 가스 수요가 많은 작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요르단은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습니다. 이스라엘 천연가스를 통해서요. 대부분 이스라엘 천연가스를 통해 공급되며 그중 대부분은 요르단에서 상당 부분은 이집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스가 흐르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내부 경제와 잠재적으로 내부 안정성 그리고 더 높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산 가스 공급이 끊겼을 때 주요 장소에서 에어컨을 끄거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는 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간의 정치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포함된 이스트메드 가스 포럼이 있었고 카이로에서는 이스라엘 국기가 개양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에너지 장관이 카이로를 방문했고 이집트 대통령이 매우 존경심을 가지고 그를 맞이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장면을 못 보셨다면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꼭 찾아보세요. 정말 인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요르단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과 이집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터키와 동지 중에서 일종의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과 달라졌고 10월 7일 사건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과 이집트 외에 이웃 국가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에너지 분야가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가스는 여러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일부 이스라엘산 가스는 아마 연중 특정 시기에 이집트를 거쳐 LNG 형태로 유럽 국가들로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시리아 같은 나라들에도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제3국인 이집트를 통해서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만약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유럽은 이스라엘 가스의 매우 적극적인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언급한 이집트를 경유하는 것 외에는 인프라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석유에 관해서라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석유 생산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큰 잠재력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석유 파이프라인 논의가 있지만 몇 년 내 현실화되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전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서는 가스나 태양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이스라엘에서 전력 사용이 많을 때는 이스라엘로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연계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럽이나 중동의 다른 지역으로 석유나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력 연결은 실제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